장모가 본 너무 완벽한 사위에 숨겨진 진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어머니 인사드리세요. 딸이 데려온 그 남자는 겉보기엔 참 멀쩡했습니다. 깔끔한 셔츠, 단정한 머리, 무엇보다도 말투가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장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손이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균열이 시작된 날이. 저는 몰랐습니다. 그 손을 잡은 대가가 제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공손한 젊은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장모님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겠습니다. 그는 제 손에서 쌀포대를 자연스럽게 가져갔습니다. 힘 하나 들이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계산된 친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친절이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집을 향한 것이었다는 걸. 결혼 준비 기간 동안에도 그는 완벽했습니다. 예단, 예물, 식장 예약, 심지어 하객 리스트까지 빈틈없이 챙겼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딸은 점점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빠 진짜 책임감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제가 설 자리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그는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금리 아시죠?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서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은행에 돈 그냥 넣어두시면 손해입니다. 그래도 안전한 게 낫지 않냐? 제가 대답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전하게 굴리면서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제 옆에 앉아 통장과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들, 그래프, 수익률. 솔직히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점점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내가 평생 관리한 건데 괜찮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웃었습니다. 아, 물론이죠. 제가 괜히 나섰네요. 그는 물러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빠 말 좀 들어봐. 왜? 요즘 진짜 사기 많아. 우리 돈도 정리해 줄 수 있대. 그걸 왜 사위가 하냐?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야?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오빠가 우리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우리라는 말에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에서 빠져 있었다는 걸. 며칠 뒤 결국 저는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잠깐만 관리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맡겼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주 조금씩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권리와 제 자리와 그리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이상한 변화는 처음엔 정말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정리했습니다. 그는 늘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노트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글씨. 날짜, 금액, 사용처.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건 뭐냐, 48만 원?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병원비요. 지난주에 약 타셨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는 게 좀 있으세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가? 통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미 통장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은 이제 점점 안심이 아니라 차단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고객님, 최근 출금 내역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출금? 네, 300만 원이 인출되셨는데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상담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리인이 인출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대리인.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들어오기를. 이거 뭐냐? 저는 처음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투자금입니다. 무슨 투자? 어머니 돈 불려드리려고요. 그의 말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눈빛이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허락 없이 왜 빼갔냐?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는 갑자기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제가 관리한다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돌려놔라.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손해 구간입니다. 뭐? 지금 빼면 손해예요. 그 말은 핑계였습니다. 아니, 이미 제 돈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남편 내 돈 마음대로 쓴다. 딸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라니? 엄마 요즘 자꾸 예민해. 그녀는 저를 똑바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빠가 우리 위해서 하는 거잖아. 또 우리였습니다. 그건 내 돈이다. 제가 겨우 말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왜 그래? 그 말은 저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걸. 그 이후로 돈은 더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 7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금액이 커질수록 그의 태도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어머니, 큰 그림을 보셔야죠. 이제 그는 저를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통보했습니다. 어느 날 몰래 그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 그리고 모르는 이름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거. 손을 뻗었습니다.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은 더 자주 닫혔고 대화는 더 짧아졌으며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던 그날도 이거 왜 안 열리지? 손잡이를 몇 번이나 돌렸지만 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실수했네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습니다. 밖에서 잠갔나 봐요. 그 말이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거 계속 왜 이러냐? 제가 따지듯 말하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정중하고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방문을 잠그기 시작한 게.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문이 딸깍하고 돌아가는 소리에 눈이 떴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 주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천천히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안 잠그시는 게 좋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문을 잠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스팸 전화 많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이번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사라진 뒤 세상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 제가 말하자 그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밖에 위험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허락이었습니다. 딸도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 있어. 그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오빠 말 듣는 게 편해. 그 편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누구에게 편한 건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그가 정한 시간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규칙적으로 드셔야 건강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부러 늦게 나가봤습니다. 그가 없는 틈을 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 가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게 잠깐 나갔다 오려고 제가 말하자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혼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살던 집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의 손이 처음으로 제 팔을 잡은 날, 어머니, 말씀 좀 들으세요. 소나기가 점점 조여왔습니다. 아팠습니다. 놓아라. 제가 힘없이 말했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요. 숨이 닿을 거리에서 제가 결정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통제였고 지배였고 그리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심장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딸이 없었습니다. 오늘 늦어. 그녀는 짧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 밤을 갈라놓는 경계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리고 쿵. 문이 3개 닫혔습니다. 술 냄새가 복도 끝까지 퍼져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비틀거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방 쪽으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이상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돈 어디 있어요? 첫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설명도 없이. 없다.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목이 말라. 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뒤에서 툭 하고 닫혔습니다. 나 없다니까. 제가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다 봤어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숨겨둔 거.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없다. 제가 다시 말한 순간 짝.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한쪽 귀가 울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진짜 없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그의 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정확하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췄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엔 그가 몸을 숙였습니다. 귀 옆에서 더 세게 갑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방 안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생각이 하나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야 한다. 하지만 문 밖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서 문만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들어올까봐.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잠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말. 다음엔 더 세게 갑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그녀는 물었지만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을 설쳐서 그러신 것 같아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요즘 예민하다니까. 그 순간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에 그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소파 밑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들켜서는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로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그가 불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혹시 제 핸드폰 보셨습니까?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다. 제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아, 제가 깜빡했네요. 그날 밤 녹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말도 줄이고 눈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돈은 이제 제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말도 딸도 저 편이에요. 그 말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나가느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급하게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소파 밑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야 한다.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다리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금 안 나가면 끝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참을 달려서 간판이 보였습니다. 경찰서. 그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모든 범죄가 들어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장모님이 치매 초기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생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재산 침해가 인정됩니다. 그는 결국 수갑을 찼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진 뒤였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신뢰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어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가 오면 그날을 떠올립니다. 현관을 나서던 그 순간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들이는 일은 문 하나 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여는 일이라는 것을.